안녕하세요. 에듀테이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탐색적 데이터 분석, 기술 통계를 학습하겠습니다. 기술 통계는 Descriptive Analysis를 말하며 탐색적 자료 분석은 영어로 Explorative Data Analysis, 즉 EDA를 말합니다. EDA는 수집된 자료의 특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 분석하여 해석하기 쉬운 형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도표나 차트로 자료를 시각화하고 통계량과 같은 숫자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추론 통계 이전에 데이터에 대한 충분한 탐색을 하면 추정이나 가설 검증이 수월해집니다. 먼저 차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변량 차트, 유니베리엣 차트입니다. 일변량에 대한, 즉 변수가 하나인 경우에 대한 차트로 파이 차트와 히스토그램이 있습니다. 파이 차트는 범주형 차트로 구성 비율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브라이틱스의 차트 옵션에서 파이 차트를 선택하면 됩니다. 히스토그램은 도수 분포표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으로 데이터의 분포를 유추할 수 있는 수치형 그래프입니다. 이전 시간인 분포에서 나왔던 겁니다. 브라이틱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유형의 차트는 바로 이별량 차트, 바이베리에이트 차트입니다. 변수가 두 개인 경우 2차원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두 개의 변수를 X축과 Y축으로 해서 차트를 그리게 됩니다. 이변량 차트의 종류가 다양한데 두 변수의 타입에 따라 한번 묶어보았습니다. 먼저 범주형과 수치형 데이터의 경우 박스플롯과 바차트를 그릴 수 있습니다. 박스플롯은 X축이 범주형이 됩니다. 그리고 바차트는 X축을 범주형으로 지정하면 X바 차트 또는 칼럼 차트, 범주형 변수를 Y축으로 지정하면 Y바 차트가 됩니다. 수치형 차트에는 스캐터 플롯이나 버블 차트 등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 스캐터 플롯은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스탯 칼럼 차트와 같은 것은 수치형 데이터 하나에 범주형 데이터 둘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컬럼의 내부 구성을 범주형 데이터로 지정하면 됩니다. 참고로 각 차트에 대해 실습할 수 있는 튜토리얼을 소개하였습니다. 아래에 나와 있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실습을 하면서 차트에 대해 친숙해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입니다. 문제 1은 데이터를 로드하고 시각화를 하는 것입니다. 파이 차트와 히스토그램을 그려보겠습니다. 문제 2는 성별에 따른 키의 평균을 구하는 것입니다. 스태티스틱 서머리 함수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3은 키에 대한 범주를 만들어 170 이상 180 미만의 비율을 구하는 것입니다. 조건에 맞는 인덱스를 만들어서 파이 차트를 그리면 될 것 같은데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겠습니다. 실습 데이터는 튜토리얼과 카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튜토리얼은 클래시피케이션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861 로지스틱 리그레션입니다. 모델을 따라하시면서 실습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습 모델에서는 스태티스틱 서머리, add 펑션 컬럼, 그리고 스트링 서머리 함수를 사용합니다. 실습 진행하겠습니다. 실습 2번 수치형 변수, 범주형 변수의 EDA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로드합니다. 데이터는 86 logisticlive.txt 파일이 되겠습니다. 데이터를 로드했더니 id와 젠더, female, male이죠. 그 다음에 height, hair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젠더는 female과 male만 있습니다. 요즘 뭐 젠더가 좀 바뀌긴 했는데 female과 male만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트가 150에서 189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헤어는 머리가 긴 사람이 1번, 머리가 짧은 사람이 0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꼭 남자라고 머리가 짧으라는 법은 없죠. 우리 국민 할매 김태원 씨는 머리가 길잖아요. 박완규 씨도 그렇고. 자, 머리가 긴 사람은 주로 여자분이 많겠지만 아무튼 간에 머리가 길다, 짧다만 가지고 보는 겁니다. 자, 로드 함수에서 문제 1번이 있네요. 자, 젠더 헤어에 대한 파이 차트 그리고 히스토그램 그리라 그랬죠? 자, 먼저 몇 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로 정렬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먼저 파이 차트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젠더로 볼까요? 젠더로 봤더니 피메일이 203, 메일이 209가 있고 각각의 퍼센트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서도 파이 차트를 보고 이번에는 헤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어, 머리가 긴 사람과 짧은 사람. 자, 머리가 긴 사람은 222명, 머리가 짧은 사람은 190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을 하이트로 그리라 그랬죠? 히스토그램, 그리고 하이트로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분포가 나왔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노말 분포가 아니잖아요. 아마도 남자, 여자가 따로 있으면은 노말 분포일 것 같은데 남자와 여자가 피메일과 메일이 섞여 있기 때문에 히스토그램이 노말 같이 안 나왔습니다. 이곳이 비었죠? 한번 필터링 해가지고 어, 남자에 대해서만 한번 히스토그램을 그려보겠습니다. 필터 함수 씁니다. 젠더가 메일인 사람 뽑아냈습니다. 널 밸류는 없었죠? 그래서 209를 뽑아냈고요. 여기서 한번 히스토그램 그려보겠습니다. 하이트 노말이 아니네요. 분포가. 아마도 뭐 데이터마다 특성이 있으니까 이게 병원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데이터라고 하는데 데이터가 이렇게 뭐 그냥 유니폼 분포처럼 나왔네요. 유니폼 분포처럼. 네. 자,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면 피메일도 한번 해볼까요? 피메일은 어떤가 해보겠습니다. 피메일의 경우도 이렇게 나오네요. 특별하게 노발이라고 할 수가 없네요. QQ 플러스로 한번 해볼까요? 지난번에 배웠죠? 노말이라고 크게 노말이라고 할 수 없는데 아주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좀 애매하게 돼 있네요. 자, 번외로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번에서는 젠더별로 키를 평균을 구하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이제 스태티스틱 서머리를 쓰면 되죠. 하이트 놓고 평균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그룹 바이를 해서 젠더를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했더니 피메일의 하이트는 161.448, 메일은
174.043 여기서 첫째 자리까지만 구하라 그랬으니까 자 161.4, 167점, 174.0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은 성별이 남성인 경우 170 이상 180 미만의 비율, 그리고 여성인 경우도 170 이상 180 미만의 비율을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성과 남성의 그 170에서 180 정도의 비율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범 답안에서는 add 펑션 컬럼을 써서 여기 케이스 웬을 썼어요. 케이스 웬을 써서 하이트가 170 미만이면 1번 그룹, 180 미만이면 2번 그룹, 그 다음에 아니면은 3번 그룹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뭐 꼭 이렇게 써도 되고 뭐좀 바꿔도 되죠. 170 미만이다 그러면 170 미만이라고 써도 될 거고 L 170 이렇게 쓰면 되죠. less than 170 이렇게 쓰면 될 거고 요거는 less than 180 이렇게 써도 되고 요 3번 그룹은 180보다 크니까 greater than 170, 180 이렇게 해서 G80 greater equal이죠. equal G 180 이런 식으로 써도 될 겁니다. 자, 런에서 결과가 나왔고요. 그러면 하이트 클래스라고 하는 새로운 컬럼 이름으로 이렇게 인덱스가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덱스가 나온 걸 가지고 이제 스트링 서머리라는 거를 쓰는 거죠. 스트링 서머리 함수를 쓰게 되면 이게 인덱스가 스트링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스트링 서머리로 하게 되면 바로 오른쪽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피메일의 180 미만 요거죠. 35명이고 퍼센트는 17%죠. 0.17 이렇게 쓰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메일인 경우에 170 미만은 82명이네요. 0.3923 아니요. 180이죠. 180 미만을 써야 되죠. 그러면 0.2631 그래서 0.26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또는 여기에서도 퍼센트를 바로 알 수도 있는 게요. 파이 차트로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이 차트로 해서 컬러 바이를 하이트 클래스로 보면 되지 않을까요? 아, 이렇게 되면 안 되네요. 왜냐하면 이게 남자, 여자를 같이 구했기 때문에 남자만 필터링 해가지고 따로 구해야 되네요. 그러면 다시 이 필터 함수 우리가 썼던 거를 이렇게 카피를 해가지고 놓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런을 하면 남자, 여자를 구할 거잖아요. 자, 볼게요. 피메일을 구했네요. 피메일을 구하고 이거를 파이 차트로 해서 구하면 컬러 바이를 하이트 클래스로 하면 몇 퍼센트인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두 개밖에 없었네? 두 개밖에 없었네요. 17.24%가 나왔고 여기는 180 넘은 사람이 없었네요. 없었나 보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남자로 한번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3개 그룹이 있네요. L 180, 180 미만이죠? 55명에 26.32%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명시적으로 숫자로 나오는 거는 스트링 서머리로 보면은 더 편리하네요. 바로 숫자가 딱 나오니까. 실습 3은 일별 교통량 데이터에 대한 EDA입니다. 교통량 데이터를 로드하고 1번부터 4번까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는 튜토리얼은
Explorative Data Analysis 요약 통계량 생성에 100이 Explorate Related Data입니다. 하나씩 따라하면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동영상을 멈추고 직접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습 진행합니다. 실습 3번 일별 교통량 데이터 EDA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를 로드합니다. 데이터는 102 PY 파이썬의 트랜스 201401, 201703 데이터네요. 그러니까 2014년부터 2017년 데이터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를 읽었고요. 전체 로우의 수는 1179개가 나왔습니다. 자, 1179개에 대해서 데이터를 다룰 거니까요. show rows를 3000 정도로 바꿔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나오죠. 자, 날짜의 시작 범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나오죠. 날짜의 시작 범위는 이게 2014년 1월부터요. 그리고 소팅하면 되죠. 2017년 3월 31일까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행량의 평균이 가장 높은 요일과 월은 언제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스트링 서머리가 있으니까 여기서 바로 데이트를 가지고 아까 소팅했었는데요. 여기 데이터 가면 여기 맥스와 민을 계산을 해주네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맥스 민은 스트링 서머리로 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일별로 스태틱 서머리를 구하는데요. 여기에 요일이 나와 있습니다. 윅데이라 그래가지고 1번부터 7번까지 되어 있고요. 1번이 월요일, 2번이 화요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튜토리얼에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일별로 가장 교통량이 많은 평균이 높은 거 그러면 스태틱 서머리를 구하면 되죠. 그래서 에버리지를 구하고 그다음 윅데이로 그룹핑을 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에버리지로 소팅을 하면 가장 큰 게 뭘까요? 가장 큰 게 여기 있네요. 그림으로도 그려놓네요. 5. 월, 화, 수, 목, 금. 금요일이 가장 교통량의 평균이 많은 걸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값은 112975.8 이렇게 되겠네요. 반올림 하라 그랬죠. 여기서 112975.8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별 교통을 또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월로 바꿔도 되지만 여기 밑에 또 월로 따로 구해놨네요. 친절하게. 그래서 에버리지를 또 구하고 이번에는 그룹 바이에 먼트가 있죠. 먼트로 해서 값을 구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에버리지가 가장 높은 건 뭘까요? 여기 있네요. 8월이네요. 8월. 그래서 8월이 가장 높은 거다라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8월. 그리고 값은 111371.3 이렇게 나오네요. 자, 값을 써야 되는데 실제로 문제라 그러면은 반올림 하라고 했으니까 11371.4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보니까요. 2015년을 포함한 월별 평균에서 2015년을 제외한 월별 평균을 비교해가지고 그 갭 차이값을 구한 다음에 그게 가장 큰 월이 언제고 그 차이값이 얼마냐고 구하는 게 나왔습니다. 요 밑에 보면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때는 이제 add 펑션 컬럼이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이 값을 구해야 되겠죠. 자, 먼저 그 연도를 찾기 위해서 2014를 해서 빼는 걸로 연도를 찾기 위해서 작업을 했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어라는 걸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필터를 해가지고 2015년이 들어있지 않은 거를 필터링 했네요. 그러면은 2014하고 2016, 27, 이 세 가지가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을 평균을 했어요. 평균 값을 구하면 2015년을 뺀 에버리지가 나오게 되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원래 전부 다 하고 bind row 컬럼을 컬럼으로 하게 되면은 지금 요거는 이제 다 있는 거고 이쪽은 이제 없는 거잖아요. 2015년에 없는 거 이렇게 붙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뭐 따로 바꾸질 않았는데 토탈 이러고 돼 있고 이것도 토탈인데 이쪽 게 두 번째 게 빠진 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 빠진 건지 어떤 게 다 포함된 건지는 큰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차이의 절대값을 계산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값을 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갭을 이렇게 쿼리로 구했네요. 쿼리를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자, absolute value, average first, average second로 그냥 해서 작업을 했네요. 그러면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결과가 가장 큰 거는 뭐가 되나요? 6월 달이네요. 6월 달에 2392.9, 2392.9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은데요. 제가 만약에 해보게 된다면은 요거를 이렇게 그냥 하면 됩니다. add 펑션 컬럼으로 2014를 했는데요. 요거를 그냥 필터링 해도 돼요. 필터만 써가지고 바로 연결시키고 왜냐하면 필터링에서 여기 데이트를 그냥 쓸 수도 있어요. 데이트를 써가지고 여기에 not equal로 하지 말고 not contain 2015 이렇게 하면은 2015년이 들어가 있는 이거 있잖아요. 요게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817개 이렇게 나오고요. 그대로 나왔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비슷하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스태틱 서머리 작업을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바인드 로우 컬럼도 그대로 해서 작업을 하면 되겠죠. 첫 번째 게 2015년이 빠진 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2015년이 들어있는 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똑같이 나와서 1월부터 12월까지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갭을 구해주면 되죠. add 펑션 컬럼으로. 그래서 갭을 구해주고 average first네요. average first 빼기 average second 그 다음에 absolute value죠.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갭이 가장 큰 거를 찾으면 2392.93 나오는 6월이 나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구할 수 있으니까요. 아마 여러분도 각자가 가장 편한 방법으로 뭐 쿼리를 써서 다 할 수도 있고요. 가장 편한 방법으로 이제 답을 한번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